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700달러, 마이너스 이더리움 1,640달러, 플러스 1.3%, 리플, 에이다, 도지, 마이너스의 전체 코인들 큰 변동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전 엔비디아 어닝 발표 이후 24,000달러까지 재반등했다가 미국 분기 GDP 발표되고 다시 주춤한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은 여기서 큰 하락 오는 것보다 약간 조정 정도 올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AI 테마주 따라서 당장에 큰 상승 오는 것보다 조정을 주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움직임이 비트코인 추가적인 대세 상승에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이번 미국 분기 GDP는 2.7% 실제치 낮고 컨센서스 2.9%보다 낮게 이전 분기 3.2%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고용률 좋고 인플레이션율 하락은 하지만 장기간 연준이 고금리 유지가 예상이 되며 미국 기업이나 가계 성장률은 저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두 분기 GDP 예상치 낮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 오는 것보다 7월 이후 정도 경기 침체 어느 정도까지 올 것인지 경기 침체 폭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돈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내년 대선을 고려해서 표심 집중된 중산층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뿌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여전히 유동성이 많은 걸로 인플레이션율 줄어드는 단계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GDP하고 함께 눈여겨보실 것은 이번에 발표된 한국 금리 인상 동결이고요. 2021년 8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제는 금리 더 안 올리고 동결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리 동결 이후 인터뷰에서 한국 무역 적자 최대치고 5개월 연속 수출 둔화에 한국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유였다. 금리 동결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한국 내수경제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지만 무역 비중 큰 한국이 금리 동결하는 것은 미국도 금리 인상 추가로 얼마 더 못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생각이 듯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서울대 하버드 IMF 출신으로 글로벌 경제 보는 관점이 총재 임기 시작한 이후로 정확했고요. 한국 무역 수지 하락과 수출 둔화는 반도체 산업 둔화로 인한 산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실업률,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는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 동결은 잘한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 한국 부동산 투자자들은 더 빠른 추가 하락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분위기는 좋진 않습니다. 한국처럼 중간재 수출 위주의 국가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이나 글로벌 경제 방향성 예측치가 매우 정확하고요. 예측 제대로 못하면 나라 경제에 휘청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제 분야에서 최고를 하는 총재로 둔 거죠. 거기에 한국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도 중요해서 부동산 가격 더 떨어지는 것보다 최대한 정부에서 방어를 해준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3월, 5월, 6월 금리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GDP 발표나 한국은행 금리 동결만 봐서는 5월, 6월 금리 인상 미국이 못할 가능성은 커졌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 다음 4월 11일 금통위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25bp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여지는 남겨두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 금리 최대치가 3.75%인데 미국 인플레이션율 하락세 유지가 되는 거고 금리 인상도 막바지라는 의미일 듯 합니다. 한국은행 이번 시그널로만 봐서는 나스닥 코인 당장에 전량 매도할 필요 없는 거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코인이나 나스닥 하락 올 때 매수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추가 금리 인상 공포에 서서히 하락은 오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더 안 올린다는 호재 시그널을 나와주며 나스닥 코인 폭등으로 비트코인 27,000달러 구간 대량의 숏포지션 청산시킬 가능성이 큰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큰 하락이고 개인들 숏포지션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8월 이후 하반기 전 최소 2-3개월 정도는 추세로는 상방이 맞을 듯 하고요. 비트코인 하락 온다고 해도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 보면 1,300원 넘겼다가 금통위에서 4월 25bp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여지 남기면서 약간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환율은 한국은행이 더 이상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미국이 외환시장 개입하는 것을 환율 조작국이라 방해는 했지만 코로나 이후 미국이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외화 보유고 털어서 환율 방어하는데도 최근에는 제지를 안 하고 있고요.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죠. 때문에 이번 환율 상승했다고 해도 한국은행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없어도 자연스럽게 환율 하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생각이 듭니다. 1997년 IMF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을 생각해보면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는 반등 왔다가
주가가 데드캣 바운스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환율도 우리들이 투자가 가능한데 두거래 은행 가셔서 개인일 경우 80%까지 환율 우대가 가능합니다. 미국 증시 투자해서 증권사 통하면 90%, 100% 우대도 가능하고요. 환율이 1300일 때 개인들이 1달러 1280원에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달러 매수하는데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죠. 미국 경제 계속해서 좋을 수만은 없는 거고 환율이 이후에 하락은 하지만 한국도 수출 주도의 국가라서 환율 적정선 유지할 듯 보입니다. 1100원 부근까지 환율이 재하락하면 달러 모아놨다가 1200원 이상 반등 올 때 달러 매도하는 장기 투자가 긍정적일 듯 하고요. 달러 투자 수익률은 코인보다 크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점은 세금이 없습니다. 개인 법인 모두 외환 통장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 리플 새로운 호재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리플 연구원은 리플랩스에서 크로스체인 브릿지 가능하게 되는 업데이트 예정 중이다. 리플 부사장 트윗을 했고요. 크로스체인은 리플하고 다른 코인들 연결하는 업데이트인데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폴리곤 샌드박스 등 다른 코인들과 코인 교환 자유롭게 하는 서비스죠. 업데이트 예정으로 리플 향후에 호환성은 더욱 강화되고 리플 가격 방어에는 더욱 긍정적인 거고요. 하지만 리플 가격 보듯이 큰 변동 없고 이번에 나온 리플 크로스체인 같은 크로스체인 업데이트는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솔라나, 이더리움 메인 코인들 2021년에도 이미 보유했던 기술이고요. 리플이 다른 코인들 비해서 가격 움직임 최근에 크진 않은데 비트코인 하락에 크로스체인 업데이트 가격 방어를 위한 호재 정도다 생각이 듭니다. 하락장에 호재 하나 둘씩 풀면서 코인 가격 안 떨어지게 방어를 하는 거죠. 주식이나 코인 모두 개인들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먼저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다 생각이 들고요.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오래된 코인들은 가격 방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처럼 코인 거래량 증가한 상황에서는 대세 상승 올 때 가격 펌핑 줘서 급등시키는 것보다 가격 방어가 중요한 거고요.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만큼 더 큰 자본 들어올 가능성 크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보면 24,000달러 아래 반등 또 오면서 여기 핵심 구간 지켜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채굴업자들 지갑 현황 보면 비트코인 현물 매수량 늘어나면서 최대한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24,000달러 아래 비트코인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면서 여기 매수량이 급증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최대한 23,000달러, 25,000달러 유지를 해줘야지 이 대량 숏포지션 청산으로 비트코인 3만 달러도 상반기에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대한 비트코인 가격 3만 달러가 빠르게 올라야지 개인들 추가 진입하면서 이후 하락장 나올 때도 코인 가격 방어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채굴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수하면서 가격 지지대 만들어주면 비트코인 3만 달러대 수익이 더욱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SEC에서 바이낸스가 보이죠 코인 금융회사 10억 불 인수하는 것을 제지한다고 뉴스 나왔습니다. SEC가 바이낸스의 미국 코인 산업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사전에 제지하는 움직임이다 볼 수가 있고요.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메인 코인 회사들 미국에 많은데 중국에서 바이낸스까지 영향력을 키워줄 필요는 없는 거죠. 작년 11월 FTX 파산만 아니었다면 미국, 유럽, 한국까지는 FTX가 영향력을 키웠을 건데 최근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거래량이 아쉽고요. 보이저같이 작년 파산한 회사들 보이저 토큰이나 새로운 코인 발행해서 다시 자금 모집하고 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바이낸스에서 보이저 인수를 해주면 보이저 토큰 가격 펌핑하고 이후 안정적인 움직임 나오면서 보이저 회사 재기에도 긍정적인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코인 회사가 중국 바이낸스에 잠식이 되는 거죠. 바이낸스는 FTX 파산 이후 글로벌 코인 거래량 90%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까지 영향력 키우려던 FTX 작년 11월 파산 이후 바이낸스는 더욱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급등한 코인, 이슈되는 코인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코인 코인 시가총액 117등으로 오픈시보다 NFT 거래량 증가하면서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두 번째, 하이퍼체인 1251등, 베이비플로키 시가총액 순위 2809등 이렇게 시가총액 100위, 200위 밖의 코인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력들 자기끼리 거래하는 자전거래 통해서 가짜로 펌핑시켜서 인기 코인 등극한 경우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스테픈 코인 최초로 솔라나 기반으로 대박신 코인으로 작년 4,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작년 12월 290원까지 하락 이후 최근에는 600원대 가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스테픈 코인도 개인들 투자가 많은 코인입니다. 팬케이크스와 바이낸스에서 밀어주는 토큰하고 코인 연결시켜주는 스왑 코인인데 최근 비트코인하고 메인 코인들 상승세 주춤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코인보다 변동성 높은 토큰으로 자금 투입하면서 코인 시장 단기 버블의 고점으로 움직인다. 개인들 거래량이 극대화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